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벌써 구독자가 하루에 거의 뭐 100명씩 그렇게 늘은 것 같아요. 벌써 3,340명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일단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사실 올릴 때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번 거는 좀 쉬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영상이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또 잘 나오면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유튜버 입장에서 이해는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좀 건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조정. 뭐 주식도 막 항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건강한 조정 와주고 막 피보나치가 어쩌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이게 사실 좋죠. 이게 좋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게 좋지, 계속 이렇게 올라만 가면은 이거 언젠가 좀 떡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일단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져왔냐, 바로 제네시스의 전기차 G80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 G80은 아니었다. 그냥 G80에다가 이런 전기 트림을 이렇게 따로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의 전기차 전동화 모델이죠, G8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로 하는데 사실상 테슬라만 읽어주는 남자가 돼버렸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거든요. 제 영상이 도대체 이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야, 테슬라 읽어주는 남자야고 좀 봤더니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 아이오닉 5랑 EV6 말고 다른 전기차를 읽어드린 게 이 EQA밖에 없습니다. 2개월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아마 두 번째 영상인가? 그럴 겁니다. 조회수가 뭐 그렇게 뭐 나오지는 않았죠. 물론 소중한 분들이 296명이나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영상 보면 뭐 제 얼굴이 뭐 나오긴 합니다. 처음에 컨셉이랑 사실 지금 컨셉이랑 많이 달라요. 아무튼 뭐 정말로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보세요. 네,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니까. 네,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디자인은 진짜 막 진짜 좀 약간 좀 상스러운 말 써도 되겠습니까? 진짜 미쳤다. 진짜 개미쳤다. 진짜 개멋있다. 개멋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디자인 아닌가 진짜? 이거는 G80은요 진짜 볼 때마다 진짜 놀라는 디자인이고, 실물도 깡패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차를 살 때 4천에서 6천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도 사실 이 전동화 모델 말고 그 내연차 G80 2.5가 후보였었습니다. 뭐 제가 뭐 영상 이런 거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뭐 다 후보였대. 옛날엔 스팅어가 후보였댔잖아. 너 옛날 아테온이 후보였다며. 근데 진짜 4천에서 6천으로 이렇게 범위 잡으면 살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80도 제 후보 중 하나였는데, 근데 제가 뭐 일단 30대 그때 뭐 초중반? 네, 초반에 가깝죠. 40보다는 30에 가까우니까 초중반이 할게요. 그때 뭔가 타고 다니기에는 이게 뭔가 멋있기는 한데 좀 중압감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회사에 이사님들이나 좀 타고 다니실 만한 그런 차, 그 급으로 좀 보여져가지고, 딱 봐도 좀 어려 보이는 제가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 남들이 아빠차 타고 다닌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깡통에다가, 이미 깡통도 사실 현대답지 않게 제네시스 깡통, G80 깡통은 그래도 좀 탈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깡통 5250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제네시스 살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결국 테슬라를 사게 됐죠.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 아무튼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눈에 띄는 것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휠, 저는 이 휠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전기차 유튜버니까. 이게 에어로 휠이라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19인치짜리 휠인데, 19도시잖아 이거는. 19인치짜리 휠인데 왜 전기차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에어로 휠을 장착하느냐? 결국에는 뭐 별 이유 있겠습니까? 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전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기가 에어로 휠이 거의 막 막혀있다시피 하잖아요. 막혀있거나 내지 아니면은 공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흐르도록, 이 안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쭉 흐르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비를 증가를 시키는데, 테슬라 차량들 기본이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롱레인지 모델들이 기본 휠을 보면은 거의 뭐 브레이크가 다 막혀있다시피 해요. 보이질 않습니다. 외부에서 거의. 뭐 물론 이것도 현대의 코난 1호도 거의 뭐 비슷해요. 그래서 전기차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래도 브레이크 패드가, 내연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를 온전히 써가지고 뭐 엔진 브레이크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브레이크 패드로 그렇게 마찰을 하죠. 그렇게 꽉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제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식히는데 여기가 좀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식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회생 제동을 쓰기 때문에. 회생 제동.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 차들은 대체로 이 회생 제동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회생 제동 시스템이
시스템이 어설픈 상태에서 이런 에어로 휠 캡을 장착한 에어로 휠 형상을 띠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좀 시키는데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미뤄봤을 때 이 제네시스 G80의 이 전동화 모델도 회생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쓰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그 디자인으로 또 그릴이 있죠. 그릴, 내연차 G80 그리고 얘는 전동화. 가장 큰 차이는 뭐 휠도 뭐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뭐 그릴이죠. 그릴이 가장 눈에 띕니다. 현대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내연차를 전동화한 거니까 이쪽에 라지에이터가 결국에는 없잖아요. 여기에 라지에이터가 없고 뭐 에어인테이크가 다른 데 있겠지만 여기가 굳이 이렇게 뚫려 있을 필요가 없죠. 공기 저항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막아 놓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막아 놓느냐? 호난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을 떼워요. 그냥 제가 이 디자인은 참 좀 더 이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덧댄 느낌이 많이 들죠. 이것도 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로도 보면은 이렇게 원래 내연차는 이렇게 그릴이 있는데 전동화 모델은 거의 뭐 흰색으로 그냥 막아버렸죠. 근데 좀 니로가 좀 귀엽긴 해요. 귀엽다. 좀 귀엽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릴을 막아놨는데 아까 걔네들 코나 니로에 비해서 이질감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디자인이 되게 잘 어울리고 이게 만들 때 원래 이 디자인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뭐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와 확실히 디자인은 와 국산이 현대 기아 잘한다. 현대기아 이렇게 옹호한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뭐 이쁜 건 이쁜다고 해야죠. 제가 테슬라가 아무리 사면 할수록 테슬라가 장점이 많으니까 테슬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이쁘잖아요. 제 주관적으로 이쁩니다.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간 디자인은 여기 그릴을 막혀있다. 전동화 모델처럼 어느 전동화 모델처럼 그렇게 막혀있다.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조예가 깊으신 그런 유튜버분들 많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가 그릴이, 여기 그릴에는 잘 안 보였죠, 이게. 거의 눈에 안 보였죠? 어딨냐? 여기가 쏙 열린 것 같죠? 이쪽 부분이 열린 것 같은데, 와, 여기는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열리려나?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열릴만한 그런 군형이 안 보이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충전 경계가 들어가지 않는, 맞네요. 여기 말을 해놨네. 이거 진짜 본 거예요. 진짜 지금 본 겁니다. 충전구의 경계가 들어가지 않는 디자인으로 그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진짜 그릴의 일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숨은 그릴 찾기 하듯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경계 자체가 이미 그릴이니까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충전 포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 감쪽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코난 1호를 가져와가지고 또 죄송한데 여기 떡하니, 와, 여기가 충전하는 곳이에요. 여기 떡하니, 여기 맞나? 얘도 좀 이거 보니까 약간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좀 티가 나는데 G80은 그런 티가 좀 안 나게 그렇게 세팅을 했다. 근데 대신에 앞에 이렇게 충전구를 두게 된 것은 그렇게 뭐 좋은 선택은 아니죠. 이 차가 앞을 보니까 되게 프론트 라인이 길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동화 시킨다고 이걸 좁힐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가 길어요,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주차 현실로 봤을 때 전면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많거든요. 특히 사람 많은 곳에 강남 같은 데 가가지고 주차하려면 진짜 그렇게 짐 빠지는 게 없는데 차체가 굉장히 긴데 거기다가 충전하려면 전면 주차까지 해야 돼요. 와, 그러면 진짜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보여지는 게 일단 이게 내연차를 전동화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내연차의 엔진을 드러내고 트랜스미션 이런 거 다 드러내고 여기다가 다 때려 넣었을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직결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충전구와 여기 배터리의 이 하네스를 이렇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냥 가장 가까운 데 구멍 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다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 이렇게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가져오죠. 뭐 아래도 있고 뭐 옆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뭐 어쨌든 이렇게 하네스가 길어지면서 뭐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용 절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고전압을 다루는 그런 하네스잖아요. 네, 하네스. 그리고 이게 뭐 테슬라처럼 고전류보다는 고전압이니까 이게 하네스가 아무래도 얇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V짜리니까 이 하네스 길이 자체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비용 부담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앞에다 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놓을 거면은 티 안 나게 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참 이건 굉장히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쉽기는 하죠.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으니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불편하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19인치 터빈 형상의 에어로 휠 성능을 극대화 시켰다. 뭐 공기가 진짜 뭔가 쏙 이렇게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기존의 G80 디자인을 뭐 그대로 따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뭐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원래 액정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 있고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 그대로 그냥 왔는데 여기가 이제 기존의 내연차는 PRND 있는데 똑같이 뭐 적용하죠. 이것도 뭐 아이오닉처럼 여기에 박혀있고 그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내연차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디자인이죠. 보면 현대 고유의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 일렉트리파이 G80, 전동화 G80이에요 진짜로. 디자인은 뭐 이미 뭐 많이 알고 있죠. 이 G80 인테리어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백의 미라고 강조했는데 사실 여백의 미는 얘가 진짜 여백의 미죠.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 제가 심플하고 굉장히 멋있다고, 그렇게 멋있진 않지만 심플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차를 보면은 내연차 콕핏들, 예를 들면 뭐 BMW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맞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존의 내연차가 굉장히 뭔가 버튼이 많고 필요 없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80은 확실히 진짜 디자인 멋있네요. 이거는 멋있는 거 멋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기차 오너분들, 테슬라 오너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죠. G80 전기차, G80 2.5짜리 스마트 스팀 엔진을 장착한 차들도 굉장히 정숙합니다만 결국엔 이게 엔진 돌아가는 소리를 아예 100% 막을 수는 없는 게 사실 현실이죠. 엔진이 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얘는 또 전동화한 모델이란 말입니다. 전동화하게 되면 뭐가 장점이죠? 바로 소음이 거의 뭐 그냥 뭐 없죠. 사실 뭐 이런 소리 뭐 약간 뭐 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좀 크게 들리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테슬라 수준이라든지 코나 정도 수준이면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제네시스는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제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지금 거의 1년 넘었나? 거의 2년째 쓰고 있나? 1년 넘었죠.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사실 에어팟 프로 정도면은 정말 뭐 헤드셋에 비하면 뭐 정말 뭐 그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떨어지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럼 제 카페에서 음악 듣는데 진짜 좋아요. 특히 스타벅스에서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뭐 유튜브 본다거나 하면은 진짜 주변의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확실히 막아주니까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를 차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모델 S와 모델 X에 적용한 애만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게 언제 출시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런 고급 기술이 들어갔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프리미엄이라서 그래요. 이게 제네시스가 좋든 실세간에 최근 2-3년 사이에 진짜 프리미엄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 G80이 나오고 나서는 확실히 인식이 좋아졌죠. 물론 그 이면에는 뭔가 뭐 결함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네시스란 브랜드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토다실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그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렇잖아요. 일단 이렇게 좋은 기술이 들어갔다. 그러면 전기차에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적용하면은 이걸 품절음까지 막아줄지 모르겠는데,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소음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이제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 타이어와 이 바닥의 마찰음과 그리고 이쪽에 풍절음 뭐 이런 것들, 내연차였으면은 느끼지 않았을 것들이 느껴지는데 풍절음 같은 것도 될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427km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427km. 최소한 얘는 이름이 롱레인지는 아니네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 이름을 롱레인지로 잡아놓고 최대 충전거리 430km 잡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었죠. 사실 그 전에 뭐 500km 가니 어쩌니 이런 떡밥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결국에는 인과응보 당한 건데, 아무튼간에 이 427km가 이게 EPA 기준이냐 WLTP 기준이냐 한국 기준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국내 인증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5 사례를 보면은 이게 실제 인증 때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미 현대 자동차 뭐 연구소 같은 데서 우리나라 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그렇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물론 인증 기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인하우스 스터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거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427이면은 아마 국내 인증도 뭐 비슷한 수준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27km면은 사실 일단 이 정도면 뭐 쓸차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7.2kWh를 탑재한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이런 주행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87.2kWh, 아이오닉5가 72.6kWh니까 이 차량보다 거의 15kWh를 막았는데 이거 엄청난 원가 상승이 예상이 되죠. 결국에 이렇게 전비를 가져오지 못하면요, 뭐 배터리 이렇게 많이 때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가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EGMP도 아니고 전동화 모델에서 현대가 주행거리를 가장 많이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배터리 이렇게 많이 장착한 거, 이거에 대해서 뭐 욕할 거는 아니죠. 사실 현대 입장에서는 할 만한 걸 한 거니까. 아무튼 간에 주행 가는 거리는 427km, 근데 전비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초급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0%에서 80% 충전하는데 22분, 아이오닉이 18분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 차이가 나죠. 아이오닉5는 72.6kWh 중에 10에서 80%면 70% 충전하는 꼴이잖아요. 얘는 근데 이제 87.2kWh에서 10에서 80%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 70%인데 얘 70%와 얘 70%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다르니까. 일단 22분이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미뤄 보아 당연히 얘도 800V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00V 시스템, 800V 시스템, 400V 충전기에서는 400V를 800V로 승합하는 그런 인버터 장비가 여기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800V로 쏴주면은 이거를 뭐 변환 없이 그냥 바로 800V를 바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이런 거는 테슬라가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드는데, 테슬라는 그냥 전류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400V 시스템도 충분하다, 이 정도 급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800V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변환 장치 같은 게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그게 일단 비싸지는 거잖아요, 원가가.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든 지금 원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원가가 또 드는 건 또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무튼 좀 신기한 기업인데, 테슬라는 400V 시스템에 일단 머물러 있지만 얘네는 이제 현대에 나오는 전동화 모델에도 800V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정식으로 이제 공개한 그런 뭐 보도 자료인데요.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 다 있어요. 87.2kW 배터리 탑재, 전비가 좋지 않겠다, 350kW 충전기, 단일 모델 운영된다. 그러니까 앞뒤 사륜구동 모델, 사륜구동, 합산 출력이 370마력, 그리고 제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준대용 세단이 이런 속도를 보인다. 그리고 뭐 4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 뭐 인버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V2L 우주 최강의 옵션 V2L,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솔라루프, 이거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는 옵션이죠. 하루 평균 730W인데 뭐 지하주차장도 쓰고 막 날씨도 안 좋고 하면은 효율이 좀 떨어질 거고, 이거 옵션값 뽕 뽑으려면 진짜 좀 몇 년 걸리지 않을까?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노면 소음까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바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럼 총평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전동화 모델, EGMP 전용 플랫폼도 아니고 전동화 모델, 내연차를 전동화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테슬라 및 전익남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배터리 많이 때려넣고 주행거리가 이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다 전용 플랫폼도 아니니까 당연히 정량은 안 좋다고 말을 하겠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저는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들이 이런 전기차로 전환 시대에서 그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비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차를 사려는 사람들과 수요가 어느 정도 겹칩니다. 이게 바로 아우디 이트론이에요. 이트론 55. 그러니까 이 모델이 기존의 내연차를 가지고 전동화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을 전동화한 그 전동화 일렉트리파이드 G80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차예요. 그러니까 기존 내연차에 막 엔진 다 뜯어내고 거기다 모터 달고 바닥에다가 배터리 깔고,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확실한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기차는 아닌 그런 전기차, 좀 애매한 전기차인데, 저는 왜 이런 차량들이 전동화 시대를 지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뭐 버퍼 역할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약간 좀 수요가 달라요, 타겟층이. 그러니까 아우디 이트론이 국내에 600대 정도 가져왔는데 금방 다 팔려버렸습니다. 물론 뭐 중고차 시장에도 뭐 시승차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수요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수요가 있었어요. 유럽에도 잘 팔렸던 차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정가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차인데 물론 할인받으면은 8천 후반 9천만원 이때 엄청난 좀 비싼 차에 속해요. 정말 프리미엄 그런 차급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한국식으로 308km로 인증받았습니다. 뭐 실주행거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전기차를 주는데 주행거리가 이 정도인 차를 사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수요냐면요, 거의 1억이 육박하는 차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좀 나이도 어느 정도 드셨을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분 많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적당히 좀 버신 분들 생각하면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 집도 정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1억 정도의 차를 사는데 적당히 할부를 끼고도 살만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런 슈퍼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40대 직장인이 살만한 차의 그런 비용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가 솔직히 우리나라가 그쵸? 그러니까 40대면 좀 약간 그래도 30대나 20대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고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정치 성향이 아니라 전기차가 요새 핫하다니까 그래 전기차는 사고 싶은데 내가 1억 정도의 차를 태울 건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1억짜리의 차는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좀 비싼 차 타네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 실내에서 탔을 때 인테리어들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에 어울리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 1억 정도를 지불할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무조건 테슬라입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테슬라입니다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한 거는 이런 프리미엄한 그런 인테리어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봅니다. 왜냐면 비싼 차고 그렇게 타겟을 잡았으니까. 근데 무조건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긴 게 답이다, 무조건 이게 답이다, 답이긴 해요. 답이긴 한데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약간 웃긴 말인데 그렇잖아. 이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주행거리 당연히 좋고 OTA 훌륭하고 오토파일럿 훌륭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알겠다 말이지. 근데 나는요 1억을 주고 좀 프리미엄한 그런 거를 느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꽂히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꽂힌 사람이 이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트론 사는 사람이 죄 짓는 겁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혼나야 돼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이트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잘 팔렸고 이미 잘 팔리고 있어요. 유럽에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EQC나 아우디 이트론 이거 말고는 지금 이런 시장에 탈만한 차가 지금 없어요. 그 다음 차는 바로 타이칸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그런 여지가 없는데 이제 좋은 게 나왔죠. 지금 SUV가 아니면서 세단이면서 제네시스? 그래 제네시스, 난 독삼사 아래에 제네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 요새 이미지가 좋아졌으니까 물론 이슈는 항상 있지만 그래도 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에 전동화된, 그러니까 전기차 좋은 거 알겠는데 이 전기차 중간 단계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디자인, 이런 차 굉장히 반기시겠죠. 반기실 차다. 그래서 이 차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통 전동화 모델은 일단 그 기본 모델보다 출고가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무려 87.2kWh를 박아 넣어가지고 배터리 값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좀 오버하면은 2-3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동화 모델이 9천만 원 아래로 형성되는 한 8천만 원대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천만 원대 내지 7천만 원대, 싸게 나오면 7천만 원대. 이 가격이면은 테슬라 모델 Y 같이 보조금을 5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9천만 원 아래로 내놓을 수 있죠. 보조금 혜택을 볼 수는 있겠죠. 그래봐야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받는 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싼 차, 그러니까 7-8만 차,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차를 사면서 기존의 내연차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차를 타면서 더구나 주행거리가 아우디 이트론은 300이었는데 얘는 이제 430이면은 또 이게 300km일 때와 430은 그냥 다른 차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다른 차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이 차는 진짜 굉장히 잘 팔릴 차고, 저도 만약에 이분들 성격, 그러니까 40대면서 좀 적당히 나이가 있으시면서 전기차를 경험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프리미엄 차들이 이렇게 안겨주는 그 만족감을 버리기 싫으신 분이,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사고 싶은 차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테슬라민 지금도 제 지로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답이다, OTA 오토파일럿 우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저도
좀 약간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진짜 이 정도는 탈만한 차인 것 같아요. 430이면요, 괜찮은 차입니다, 사실. 그냥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좀 뛰어난 차지. 이게 전비가 안 좋더라도 430을 일단 간다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괜찮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차예요, 개인적으로. 이트로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좀 노력을, 이해해보려 노력을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차를 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만약에 8천만원 주고 이거 사라. 안 사면 너 진짜 너 하면은 살게요. 이거 차 좋잖아요 하고 살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오닉 5가 뭐 가족이 좀 있고 뒤에 누군가 좀 실어야 되고 차박 많이 가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끌리는 이유는 앞으로 검증을 많이 거쳐야 되는 새로운 플랫폼을 썼고 그 플랫폼의 새로운 차니까 검증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도 좀 저는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사전 예약이잖아요. 사전 예약. 물론 뭐 보조금도 달려 있어가지고 사전 예약을 안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지만, 전 되도록 좀 이 차가 어느 정도 좀 굴러다니고 피드 테스트를 해서 패치가 좀 되고 좀 이런 게 개선된 때, 그때 제대로 된 제품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출고되는 그런 이 차를 굳이 막 그렇게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추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기간, 뭐 불도 안 나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차라면은 살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진짜 간만에 내연차, 제가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즉흥적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따가지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전 대본이 없어요. 요새 좀 대본 없이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더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좀 즉흥적으로 봤는데, 설명하면서 물론 단점이 많긴 해요. 제가 이런 것들 뭐 주행거리가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차를 내연차 이렇게 전도한 것 중에는 얘가 가장 베스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교 대조군이 이런 차잖아요. EQC나 뭐 이트론 이런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430이니까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는 돋보이는 수준이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현대가, 그래도 뭐 현대가 사실 뭐 현대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현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현대가 나름대로 뭐 국산 기업이기도 하고 전도항을 하는데 좀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잖아요, 최근 봤을 때. 그리고 기존의 내연차를 가지고도 이렇게 좀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뭐 나야봐야 알겠지만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보는 이런 거 재미들이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전기차를 읽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흥분돼요. 저는 이런 것들 진짜 나가서 타보면 어떨까, 승차감은 진짜 어떨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시기를 지금 이렇게 저랑 같이 보실 수 있는 이런 시기도요, 진짜 나중에 가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시기를 저랑 같이 보내시는 것들 진짜 전 좋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좋고, 앞으로 또 현대도 또 GV80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함 얘기는 저도 알아요. 결함은 그런 거 차차고라도 전동화한 GV80이 전동화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아우디 이트론은 진짜, 이트론 EQC는 진짜 저라면 GV80 그런 거 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네시스 진짜 이런 거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보면 현대 칭찬만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으면은 좋다고 말씀드려요. 현대 아이오닉 5보다 이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훨씬 좋다고 전 판단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나름 전동화한 모델이 전 좋아 보이니까 실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생산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때 언제 출시될지 봐야 돼요. 지금 현대가 벌려놓은 게 많거든요. 지금 아이오닉 5도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기아 EV6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스탠다드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답도 없고, 거기다가 코나는 단종을 시켰지만 제네시스 전동화도 해야죠. 그리고 제네시스 GV60도 내놔야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GV70 전동화 모델도 내놓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라인업에 지금 이게 커버를 칠 수 있나. 아무튼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 중에는 뭐 좋은 제품 하나 두 개 정도는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기대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루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칭찬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얘만 이쁜 거예요. 뭐 공감하실 분도 있고요, 뭐 이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아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피드백도 보고 하겠지만,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를 억지로 현가 코인을 제가 타가지고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재밌게 말도 못해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현대는 아니고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G80의 전동화 모델 일렉트리파이 G80에 대해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테슬라 뉴스 위주로 당연히 가게 되겠지만 이렇게 간간히 이런 전동화, 테슬라 외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자주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죠.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